안녕하세요, 오토타임즈 구기성재입니다. 저는 지금 개나리의 색깔과 되게 닮은 그런 차를 타고 있어요. 노란색으로 아주 이쁘장하게 화장을 한 그런 차인데 바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. 네, 트랙스가 201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을 했었죠. 소형 SUV라는 장르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그런 차였고요.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명맥을 잇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쉐보레 한국 GM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창원 공장을 다시금 활성화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을 하고요. 뭐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아주 알찬 그런 제품도 있지만 이 차를 통해서 어떤 그 크로스오버로도 영역을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을 이 차로도 표현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좀 커요. 트레일블레이저가 질적으로 좀 꽉 찬 그런 차라면 이 차는 양적으로 품질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이런 부분을 제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, 먼저 외관 같은 경우는 이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 정체성을 잘 반영을 하면서도 어떤 쿠페형 크로스오버의 그 날렵한 역동성 이런 것들을 또 잘 표현해주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습니다. 크로스오버의 X자를 형상화한 다양한 요소들이 곳곳에 반영이 됐고요. 그리고 되게 이 차 자체가 넓어 보여요. 일단 그릴이라던가 뒤쪽에 리어램프 그 간격이 상당히 이제 넓어 보이게끔 비례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차 전체 폭이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고요. 거의 패스트백에 비슷한 그런 실루엣을 지니고 있어서 전체적인 차 길이라던가 유연한 실루엣을 통해서 기존의 쉐보레 차에서 볼 수 없었던 가치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뉘거든요. 이제 다이내믹함을 강조하는 RS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그 액티브 트림이 있는데 약간의 오프로드라던가 이런 데서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도 조금씩 다릅니다. 범퍼라던가 그릴 쪽에 장식이 디테일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트레일블레이저도 그런 상품성을 지니고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이 차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는 이 차를 위장막 씌워져 있을 때부터 지켜봤거든요. 왜냐면 이제 제가 인천 청라에 사는데 주행지점장이 가깝습니다.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 그리고 뭐 랩핑을 한 차들까지 봤었는데 그때 봤을 때만 해도 차가 생각보다 크다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. 지금 이렇게 직접 만났을 때도 보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. 길이가 4.5m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소형보다는 거의 준중형에 가까운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고요. 지금 실내에 앉았을 적에도 그런 느낌들이 가감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. 실내 같은 경우는 그 뭐랄까요, 트레일블레이저에서 봤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 윗급의 블레이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이 곳곳에 자리합니다. 특히 이제 양쪽 끝에 있는 원형 송풍구라던가 이런 모니터,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좀 비슷해요. 그리고 지금 계기판에는 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11인치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운전자 쪽으로 이제 9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 볼 때 꽤 편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. 전체적인 조작 패턴을 보면 확실히 운전자에 집중된 듯한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가장 또 보기 좋은 부분이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는 점이고요. 그리고 터치 이런 감각들이 현대기아차랑 많이 비슷해진 그런 느낌이에요. 예전에 비해서 투박함을 많이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그 쉐보레 특유의 공조 시스템 제어 부분인데 현대기아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아쉬워 보일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쉐보레 자체가 워낙 또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 취향이 많이 반영이 된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품목을 또 담고 있습니다. 이번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오토홀드예요.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현대기아차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, 아주 오래전부터 볼 수 있었던 품목인데
드디어 달았다고 표현을 했고요, 한국 GM이. 그리고 지금 이 사이드 미러에 있는 방향지 시등이라던가 그리고 전동식 트렁크 이런 것들도 정말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 준비를 했다, 아주 맛있는 밥상을 차렸다,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쉐보레가 한 걸음 더 우리나라에 좀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소재 면에서는 고광택 패널이 많이 보여요. 지금 일단 보면 이 송풍구 주변에 크롬 장식이라던가 이런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이런 트림들이 빛이 많이 반사가 되는 그런 소재를 쓰고 있고요. 이 센터피시 아래 부분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를 채택을 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 지금 이 기어 레버인데요, 계단식이 아니라 일자여가지고 P에서 D로 내리다 보면은 그 뒤쪽에 L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대시보드 이 전반에 우레탄 없이 플라스틱으로 지금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, 사실 이 차 가격이 2,052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가 이제 많이 커졌거든요.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요, 트레일블레이저나 뭐 르노의 XM3 이런 차들보다 확실히 더 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뒷좌석도 제가 아까 직접 앉아봤거든요. 일단 레그룸이 되게 넉넉해요. 앉았을 때 이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. 쿠페형 실루엣을 채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장 같은 경우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적재 공간도 꽤 인상적이었는데요. 일단 제가 또 차박을 좋아하다 보니 누워봤는데 앞좌석을 앞으로 당겨 놓고 누우면 이 180cm 키에 소비자분들도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뒷좌석을 접었을 때 살짝 올라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, 매트를 깔게 되면 그래도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연출이 됩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 천장에 머리가 닿는다는 점,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.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예전에 스파크 이후로 가장 작은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. 3기통 1.2 이 터보 엔진을 탑재를 했는데요. 최고 출력 139마력, 최대 토크 22.8kgm를 발휘를 합니다. 6단 자동 변속 기어 합을 맞추고 있는데 되게 생각보다 경쾌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1.2밖에 안 되는데 괜찮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, 막상 이제 가속 페달을 밟고 하다 보면 전혀 1.2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. 다른 엔진과 비교를 해봤을 적에는 2.0 자연흡기 엔진과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. 지금 RPM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붙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일상적으로 탈 때는 전혀 힘들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의 1.6 터보와 비교를 해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. 또 워낙 이 쉐보레 자체가 이 기본기가 상당히 충실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도 반영이 됐거든요. 그리고 주행 감성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, 이 차가 이제 GM에서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란 그런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일단 이 차를 설계를 해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 무게가 어느 정도 쏠리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무게가 나갔던 부분을 덜고 다른 쪽에 이제 그 무게를 다시 씹음으로써 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체계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예전에 트랙스보다 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행 안정성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. 물론 이 차가 북미 성향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롤이 좀 있습니다. 확실히 이 출렁거림이 있어서 뒷자리에 탈 때 어떤 분들은 멀미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. 제가 아까 또 조수석에 동반석에 앉아서 올 적에도 그런 부분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 주행에 대한 균형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. 또 가성비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연료 효율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이 12.3km/L를 인증을 받았는데, 뭐 많은 차들이 그렇죠. 표시된 연비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,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승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하긴 어려워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차가 경쾌한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뭐
고속도로에서는 거의 뭐 13, 14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사실 3기통 엔진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예전에 뭐 말리부의 1.35 이터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타봤을 적에 4기통과 크게 일단 차이가 없었거든요.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밀리는 부분이 없어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도 숫자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차를 탔을 적에 이 느낌을 보자면 무난하고 꽤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짧게나마 이제 타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. 일단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기존의 소형 SUV들이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특히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현대차 코나라던가 뭐 XM3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이 있잖아요. 사실 이 시장에서는 이 차급까지는 아직 가성비를 보기 때문에 이 차가 갖는 매력이 또 그 부분이 엄청 강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 소형 SUV 시장을 크게 흔들 것 같다,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다, 이런 생각이 너무 와닿았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차의 기본기라던가 차를 탔을 적에 만족감 이런 것들이 꽤 크거든요. 사실 제가 만약에 진짜 이 소형 SUV를 산다면 이 차를 고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꽤 아주 가득 알차게 담아낸 그런 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구성기였습니다.